자, 팀 스파르타 안녕하세요. 스파르타 체력센터 팀장 백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시생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왜 체육관에서 모이지 않고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냐면 일단 경찰 체력에 대해서 경찰 체력 채용부터 시작해서 실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이렇게 강의실에 먼저 섰습니다. 사실 너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찰 체력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요. 채용 첫 번째 채용 절차. 자, 두 번째 경찰 실기 종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세 번째 측정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네 번째 점수 기준표. 점수 기준표는 23년 1차 점수 기준표와 23년 2차 점수 기준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종목별 주의사항, 파울 기준이나 주의해야 할 점,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Q&A. Q&A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입니다. 자, 필기 시험은 50%고, 체력 시험은 25%, 면접 시험은 25%, 총 100% 중에서 체력 시험은 25%를 차지하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필기 시험이 50%니까 무조건 필기 시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습니다. 물론 필기도 중요한 게 맞지만 이 필기 다음으로 시험을 치는 게 체력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필기가 고배수여도 체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 그리고 평균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최종 불합격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셔야겠죠.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실기 종목으로는 악력, 발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총 이렇게 5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한 종목이라도 1점이라는 점수를 맞았을 때 꽈락, 즉 최종 불합격이란 뜻이고, 또한 5종목 총 19점이 안 될 경우, 20점을 못 넘게 될 경우 최종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뿐더러 아예 경찰 시험에서 채용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체력을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측정 장비인데요. 일단은 팔굽혀펴기 센서,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센서, 그리고 악력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별 설명할 때 센서를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 기준표 볼게요. 이게 지금 23년 현행 23년 1차에 시행되는 점수 기준표인데, 일단 만점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점. 자, 남자는 13초 이내, 100m 13초 이내, 그리고 1000m 230초, 3분 50초고요. 그리고 푸시업은 58개 이상, 그리고 시덥은 즉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58개 이상, 악력은 61kg 이상. 자, 여자 볼게요. 자, 여자는 100m 15초 5 이내, 그리고 1000m는 290초입니다. 4분 50초고요. 그리고 푸시업은 50개 이상, 시덥은 55개 이상, 그리고 악력은 40kg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인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각자 청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춰야 되려면 정말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자세로 이 개수를 하나하나 채우시려면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1점을 안 넣어놨는데, 1점을 왜 안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보지도 마세요. 충분히 2점 이상, 2점도 아니죠. 솔직히 여기 8, 9점까지는 무조건 가실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현행 점수 기준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바뀌는
바뀌는 점수 기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년 2차 기준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남자 보시면은 그대로 100m, 1000m 실외 종목은 현행 유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있다면 푸시업 개수가 3개 정도 증가됐고, 그리고 악력이 원래 61에서 64kg으로 이제 증가가 됐고요. 싯업은 뭐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점수폭이 되게 좁아졌어요. 점수폭이 되게 좁아져서 변별력을 기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보시게 되면 푸시업은 이제 여자가 좀 많이 바뀌었죠. 푸시업은 31기 이상이지만 자세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무릎 대고였는데 이제 정자세로 바뀌게 된 거죠. 정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번 시험에 만약에 못 붙게 된다면 얼른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겠죠. 2023년 3월 이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싯업도 남성과 똑같이 기준은 동일해요. 하지만 지금 이 폭이 되게 좁아졌죠. 그래서 변별력을 가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악력은 44kg 이상. 그리고요, 악력도 보시면은 지금 1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이 1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악력도 여러분들 계속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점수 기준표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악력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 있는 악력 측정기는 저희 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6대의 장비입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왼쪽은 대우스포츠 산업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경희체육산업의 회사, 그리고 여기는 타케이스포츠라는 회사인데 이 지금 세 가지의 악력 측정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악력기는 지금 대우스포츠 산업 이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케이스포츠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체육산업을 왜 넣어놨냐면 제가 들은 바로 의해서는 지금 경희체육산업이 대우스포츠 산업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대우스포츠 산업이랑 경희체육산업 이 악력기 같은 경우는 조금 뻑뻑합니다. 근데 타케이스포츠 같은 이 악력기는 굉장히 이제 눌러 들어가는 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두 회사의 악력기는 조금 뻑뻑합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기본 바지만 잘하고 기본 힘만 좋다면 기록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가 이제 악력 같은 경우는 물론 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력기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전원을 먼저 켰거든요. 전원을 먼저 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전원을 켜면 이 위에 ID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엄청나게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숫자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불빛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B 소리와 함께 지금 1번으로 지금 넘어갔죠. 이제 지금 깜빡이는 게 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 이 밑에 보이는 손 조절계를 조절하신 다음에 악력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왼손 잡으면 왼손부터 시작, 그리고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양손을 번갈아서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죠. 최대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4개의 평균값이 아니라 4개 중에 한 개를 가장 잘한 최대값으로 이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저희가 설명드리자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들게요. 네,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팔을 벌려주시고 그다음 두 다리를 벌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 자세입니다. 표준 자세 이렇게 해서 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손 번갈아서 한 번 잡았으면 또 반대손 잡고 또 잡았으면 반대손 잡고 거기서 이제 최대값이 나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파울 기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파울 기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대로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45도 각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이 팔 한쪽이 꽉 잡았을 때 허벅지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붙게 되거나 아니면 반동을 너무 심하게 이런 식으로 몸을 비트면서 팔을 비트면서 반동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무릎 있죠. 무릎을 굽히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굽히게 되거나 마지막으로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팔을 꺾게 되거나 팔을 꺾게 되면서 이렇게 반동을 심하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 규정은요, 지방청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를 지금 준비한 거는, 네 가지가 거의 다 표본이에요. 그래서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 조금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파울 기준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건 또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한 것도 있고 아니면 빡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맞춰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악력 파지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간략하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찍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점수가 잘 나오는 파지법이 있나요? 저의 대답은요. 점수가 잘 나온다. 점수가 잘 나오는 딱 표본의 파지법은 없고요. 사람마다 손의 크기, 즉 이제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파지법에 따라 기록 변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는 3에서 4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케이스에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본 사람은 15에서 한 16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에 의해서 기록이 향상되는 정도는요. 일단은 힘이에요. 힘, 기초 체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손아귀의 힘이나 아니면 전완근의 힘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파지법과 상관없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거는 저도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봅니다. 일단 저의 대답은 파지를 하지 않아도 만점이 나오는 인원들은 기본적인 힘, 기본적인 전완근의 힘이나 손아귀의 힘이 세신 분들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유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옛날에 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짓수 이렇게 무도 쪽을 하신 분들이 힘이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파지를 안 해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아예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출발점이 좀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결론은 뭐냐? 파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완의 힘과 손아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고 파지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악력기를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면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일 5일을 한다고 하고 이틀은 쉬고 이런 식으로 훈련 방법을 좀 가져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팔굽혀펴기인데요. 네, 이게 팔굽혀펴기 센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과 손 사이의 간격을 먼저 보면 37cm고요. 그리고 가슴 센서에서 가슴 센서는 지면에서 7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7cm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근데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측정 저예요. 네, 지금 발굽혀펴기를 하고 있고요. 자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면에서 거리가 좀 먼 편이에요. 멀어요. 이렇게 되면은 센서가 안 찍힙니다. 네, 가슴을 찍어야 되는데
가슴이랑 지면이랑 좀 먼 편이기 때문에 조금 멀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지면과 거리가 조금 가깝죠. 이렇게 해야 센서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틀린 자세고 조금 더 내려가야 하는 자세고,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내려간 자세입니다. 자, 이제 잘못된 자세 케이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가서 한번 당장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거울을 보시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내가 저렇게 되네? 그러면은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어 보이시죠? 네, 허리가 이렇게 아치형이 되는 자세인데, 이게 지금 복부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허리로 힘이 전이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부의 힘이 부족하여 허리로 힘이 전이 되는 유형.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일단 척추 분절을 아셔야 돼요. 척추 분절을 모르게 되면요, 내가 코어가 이 허리가 휘어져 있는지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절 운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캣카우 자세 이런 거 조금 있으시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복부 강화 운동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랭크를 활용한 운동. 네, 플랭크를 저는 되게 저희 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자세, 코어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자세는 이제 목이 떨어지고 견갑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견갑을 모으고 목을 아래 방향으로 보내는 유형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이 견갑을 모으는 운동, 분절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분절 운동. 그리고 지면을 밀어내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고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거를 고치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는 잘해 라기보다는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하니까 아직 더 배워야 되고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정확한 자세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자세 보겠습니다. 올바른 자세. 자, 이렇게 보시면 준비하고 있을 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쭉 일자가 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직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준비 자세는 팔의 위치는 항상 지면과 수직을 이룬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 일자를 유지하고, 그리고 팔의 각도는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기. 45도 각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내려갈 때까지 바닥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위로 꺾거나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면 허리에 이제 신전으로 인해서 허리에 과신전이 이용돼서 팔로 한다기보다 이제 허리 아까 그 코어 쳐주는 유형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려갔을 때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도 몸은 일자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45도 각도예요. 45도 각도. 그리고 전환은 최대한 일자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일자보다 살짝 앞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어깨, 전면삼각근에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깨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내려갈 때도 팔은 지면과 수직 유지, 견갑은 모아주면서 가슴을 이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엉덩이가 솟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이제 잡아주셔야겠죠. 코어를 잡아주셔야겠죠. 복부의 힘으로 엉덩이 솟지 않게 꽉 잡아주시고, 그리고 중심을 앞으로 보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어깨 부상, 어깨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살짝만 앞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수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게 되면 어깨 부상 나갑니다. 네. 어깨로 팔굽혀펴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윗몸 일으키기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등 센서고 이게 무릎 센서예요. 그래서 이게 측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누워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누워서 여기서 일어나서 무릎 센서를 딱 찍었을 때 1회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되는 방식이고,
자, 윗몸 일으키기도 잘못된 자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봤을 때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5, 4, 3, 2, 1. 맞추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거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유형은 일단 엉덩이가 뜨고 반동으로 올라가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치기 유형인데 이 두 가지 동작 역시 경찰 체력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엉덩이가 딱 붙어야 되고요. 팔은 최대한 모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 자, 배치기, 팔치기 유형인데요. 팔을 벌리지 않고, 팔치기 유형 같은 경우는 팔을 벌리지 않고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기 유형은 최대한 이 코어 힘으로 엉덩이를 잡아놓고 엉덩이가 뜨지 않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다 파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노카운트 이렇게 받기 때문에 노카운트를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냐면 코어 운동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다 중요한 게 일단 코어거든요. 좀 이따가 육상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은 정말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코어의 안정화를 이루고 하지의 힘과 복부의 힘으로 균일하게 사용하여 올라와야 됩니다. 자, 윗몸 일으키기를 복부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제 공시 준비하는 입시 준비하는 이 직렬에서는요. 이 복부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최대한 1분 안에 빠르게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의 힘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근육만 사용하게 되면 지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힘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빼놓은 게 있는데 상체 근육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네, 팔도 이렇게 꽉 모았을 때 이런 거다 이제 전신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복부 운동을 가장한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하지의 힘과 복부의 힘을 균일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손깍지 볼게요. 손깍지. 자, 첫 번째 유형 보시면요. 깍지가 조금 풀려 있어요. 이렇게 낀 거 같은데 안 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도 낀 것처럼 보여도 파울을 줘요. 파울을 주고 두 번째 이렇게 완전 손을 이렇게 꽉 껴야 이제 개수로 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풀려 있으면 안 되고 빈틈없이 꽉 끼어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맞았고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자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올바른 자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팔 벌리고 있었는데 이제 팔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무릎을 터치하셔야 돼요. 무릎을 허공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을 허공으로 날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무릎을 꼭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팔꿈치로 꼭 터치를 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윗몸 일으키기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는 실외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자, 100m 달리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00m 센서예요. 이렇게 센서를 옆에다가 이렇게 2명씩 거의 뛰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옆으로 한 명 한 명씩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센터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초가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측정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스타트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육상 선수들이 하는 이제 자세, 많이 사용하는 자세,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스탠딩 자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뭘까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 육상 진짜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크라우칭 스타팅 자세는요. 일단 자세가 낮아요. 자세가 낮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선수들도 그래서 이 자세를 사용하는 거고요. 국제 대회에서 이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하는 사람을 본 적 없을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일어나서 시작을 한다. 그런 적 한 번도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경찰체력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스탠딩 스타트를 되게 고수를 많이 했습니다. 스탠딩으로만 스타트를 하라고 많이 고수를 했었고, 크라우칭 스타트는 일단 규정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체력학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험자 갔을 때도 스탠딩 스타트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 크라우칭 스타트도요,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어요. 스타팅이 빨라야 됩니다. 스타팅이 일단 빠르고 마지막에 이제 질주 구간에서 속력을 올리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많은 걸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도 강조하고 질주 구간에서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크라우칭 스타트를 더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스탠딩 스타트를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스탠딩 스타트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저희 센터에서 이제 육상 보강 훈련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저예요. 네. 멋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육상 보강 훈련을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타트 자세까지 취해가면서 보강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수업은 스타트 자세 교정,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스타트 자세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스탠딩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스탠딩 스타트를 먼저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크라우칭 스타트를 알려줬었었는데, 일단은 스탠딩이 우리 경찰 체력에서는 일단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0m 달리기. 이거 뭘로 보이시죠? 이거 트랙입니다. 트랙이에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게 400m 트랙인데 우리는 1000m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뛰게 되냐면 이쪽에서부터 뛰게 됩니다. 이것도 다 다르긴 해요. 서울청 같은 경우는 네모네요. 네모난 운동장에 이렇게 300m거든요. 그래서 거기 3바퀴 한 다음에 100m를 더 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청들은 거의 이런 동그란 400m 트랙에서 뛸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 중앙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쪽이 이제 200m거든요. 쭉 돌아서 이쪽까지 했을 때 200m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바퀴 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조건 만점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만점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만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자, 첫 번째 호흡법.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흡이 한번 턱 막히면요, 그때부터 페이스가 아예 망가져요. 그래서 호흡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훈련 방법, 많은 체력 학원을 다니시겠지만 각자 이제 학원마다 훈련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훈련 방법만 따라가셔도 무조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뛰기 싫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진짜 오늘 하루만 제대로 뛰어보자.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m는 굳이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Q&A 시간인데요. Q&A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넷상에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지금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정하셨으면요, 끝까지 가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까지 운동을 안 하시거나 체력 학원을 다니시지 않거나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면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거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하셔야 됩니다. 네, 변화를 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하셨으면 얼른 당장 시작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만남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팀 스파르타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